한국에 이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한 게 1월 20일이에요. 미국이 2월 28일입니다. 이제 미국이 환자 발생한 지가 한 달쯤 됐는데, 뭐 엄청난 지금 태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경제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경제학자뿐만이 아니고 뭐 일반인 입에서도 그냥 쉽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떤 환경에서 이런 경제 위기가 이런 단어가 난무하는지를 보면 주가 같아요. 주가가 가장 크게 요동친 것이 주가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 나스닥 지수인데 2월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30% 이상 폭락을 했죠.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는 그 전에 1차 폭락하다가 미국이 폭락하니까 또 같이 폭락해서 더 많이 떨어졌는데, 주가 이 정도 떨어지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소위 말하는 공황 상태를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를 정도의. 그래서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라는 걸 실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 주가가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폭락을 하느냐? 이건 뭐 쉽게 알 수 있죠. 코로나가 경기 침체를 유발할 거다라고 사람들이 먼저 쉽게 예견을 할 수가 있고, 경기가 침체되면 이 주가라는 것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주식수로 나눈 거니까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 수익이 감소해서 기업의 가치가 하락한단 말이죠. 그거를 주가가 선반영해서 폭락을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향후의 경제 위기 상황을 예측해서 주가가 미리 반영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같은 3개월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요. 주가는 2월부터 엄청나게 폭락을 하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코로나 환자 발생한 이후에도 소폭이지만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07.6에서 107.7 소폭이지만 오르고 있고 3월달 들어서도 주가가 정말 살뜰하게 폭락하는데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 집값 동향만 보고 있으면 무슨 일 있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전혀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두 개를 보고 있으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왜 집값하고 주가가 따로 반응을 하냐? 이제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도 경기가 나빠지면은 소득이 감소하니까 이 수요가 줄잖아요. 주택 수요가. 그래서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가 투자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투자 심리가 냉각되어 있고 이 주택 시장, 특히 서울 주택은 쌩쌩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지난 3년치의 동향을 비교해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3년인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게 이제 2017년 5월이지 않습니까? 보면 그 이후에 상당히 올랐습니다. 초기 2017년 5월 이후에 한 6, 7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새롭게 정부가 들었으니까 기대감도 있고 잘 뛸 거야 이런 어떤 그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이 지배했던 것 같아요.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1년이 채 안 돼서 지켜보니까 별 볼 일 없네라는 생각을 해서 주가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주가가 한 단계 하락을 하고, 그리고 2018년 말에 한 단계 더 하락을 해요. 주가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로 아주 폭락을 해요. 코로나 충격이 있기 전에도 우리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이 부동자금이 시중에 1,000조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주식시장에 안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투자 심리입니다. 이미 투자 심리가 주식은 3년 전부터 냉각이 돼 있었던 거죠. 주택시장은 완전히 대조입니다. 이게 이제 2017년 초에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는 안 오르고 있어요. 집값이 횡보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하니까 상승을 본격 상승을 하고 기울게 이렇게 계속 가팔아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2018년 들어서는 뭐 수직 상승을 하죠. 그러다 9.13 조치로 한 7, 8개월간 완만하게 하락을 하다가 또 무섭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시장, 특히 서울 주택시장은 투기 심리가 아주 강하게 불이 붙었던 거예요. 시중에 돈들이 여기 다 몰려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듯이 이 투기가 끝나면 투기로 올랐던 자산 가격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투기로 올랐던 서울 집값은 아까 보셨듯이 코로나가 사태가 터져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어요. 하락할 기미도 안 보여요. 근데 전혀 3년 동안 오르지 않았던, 오히려 하락했던 주가는 폭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투기 심리, 투자 심리가 극도로 차이가 난다. 라는 거를 이 3년치와 추경 동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주택과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달라졌느냐? 저는 그게 바로 정부 정책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를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규제를 많이 시행을 했다. 19번이나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안정 정책 시행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2017년에 파리 부동산 종합 대책이고, 이때 무슨 뭐 역대급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도 안 잡히니까 2018년에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또 나왔어요. 뭐 초강력하다는 이야기 나왔죠. 작년 말에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데도 서울 집값이 계속 상승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 정책들이 약발을 받지 않게 하는 어떤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17년 12월 13일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서울 집값 부양책인 거예요. 다른 강력한 조치들이라고 언론이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조치들을 다 무력화시킬 정도의 집값 부양을 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임대사업자에게 어마무시한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에서 집주인에 대한 지원만 따온 겁니다. 정부가 썼던 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보시면 재산세 80% 감면하죠. 임대소득세도 70% 80% 감면해줘요. 양도세는 100%까지 감면해줍니다. 종부세를 올렸다고 하는데, 강화했다고 하는데 전액 비과세예요. 심지어 건물에도 80% 감면해줘요. 거의 세금을 안 내게 해줍니다. 단적으로 서울에 650채인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종부세를 1원도 안 냅니다.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 이렇게 세금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주택을 샀고,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팔지 않고 임대주택 등록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 집값이 폭등을 한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코로나라는 엄청난 사태가 생겼는데도 어마무시한 세금 혜택을 주니까 집을 팔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투자 심리, 투기 심리를 형성한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게 서울 주택의 소유 구조예요. 2018년 소유 통계청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제 간략하게 위쪽 표를 보시면 1주택자가 136만 가구가 있고요.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가 52만 가구인데 소유주택이 132만 채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자기가 사는 집 이외의 주택이 80만 채잖아요. 이 80만 채가 매물로 나오면 집값이 하락을 할 텐데, 그 80만 채 중에서 47만 채, 48만 채가 임대주택 등록이 돼 있어서 세금을 거의 안 내게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주택이 매물로 나와야 집값이 하락을 하는데, 그 60%인 48만 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태가 와도 세금 혜택이 어마하니까, 어마하게 많으니까 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2만 채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40%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 1주택자 중에서도 무리하게 대출 받은 사람이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또는 다주택자 중에서 임대주택 등록이 안 되는 32만 채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하락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다주택자의 절대적인 물량 48만 채는 세금 혜택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하고 주식시장에서 코로나 영향 이후에 어떤 영향,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로나의 경제적인 충격과 대응해서 정부가 이제 새로운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재정과 통화정책인데,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통화정책이 훨씬 중요하죠. 미국은 이미 무제 돈을 풀겠다고 했고, 우리도 이제 그와 유사한 정책을 쓰고 있어서, 그 효과에 의해서 자산시장 가격이 좀 부양되는 효과가 있을 텐데, 통화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업은 실물을 소유하고 있고 또 주택은 자산이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은 주식과 주택의 가치는,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향후의 이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 동향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그로 인한 소득 감소, 기업 가치 감소로 인한 어떤 펀더멘탈한 가치 하락과 돈을 풀므로써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 두 가지 어느 쪽이 더 큰 영향을 미칠까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택 시장에서의 이 주택 가격 하락을 떠받치고 있는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이것을 과연 폐지를 할 것인가가 좌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보면 이 굉장히 많은 방송하고 글을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정부는 뭐 꿈쩍을 안 하고 있어서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서울 집값이 상당폭 하락을 하면 집값 하락한다고 여기저기서 난리를 칠 거고, 그러면 이 서울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해제를 하면은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가 새롭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2018년 9.13 조치에서 서울 지역은 임대사업자의 세금 특혜를 신규로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적용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 전에 등록된 48만 채는 혜택을 주는데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안 준다고 했는데, 안 주는 근거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서울 주택이 5% 10% 하락을 해서 투기 과열지구를 해제하면 또다시 혜택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코로나든 경기 침체든 돈 있는 사람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10채 20채를 또 사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다시 서울주택 사재기가 일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서울 집값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이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살릴 것인지가 좌우한다. 가장 큰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식은 투자 심리가 3년 동안 죽어 있다고 했는데, 최근 코로나 이후에 이 주가 폭락할 때 보면 새로운 어떤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식 시장으로 돈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주식이 2017년부터 18년, 19년 단계적으로 상당폭 하락을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개인의 투자자는 계속 빠져나갔어요. 국내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올해 들어서 특히 코로나 사태로 하락하면서 2월, 3월간 상당히 큰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 스마트머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은 있다.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후의 이 주식과 이 서울 집값에 관한 영향 전망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